지금 국내 증시도 그렇고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죠. 삼전 파업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삼전 파업이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삼전이 만약에 2%, 3% 내리면 다른 종목들은 뭐 10%, 20%, 10만원, 뭐 30%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일이 막 지금 국내 증시에서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각각의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4.659, 30년물 같은 경우는 5.174.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최고입니다. 이런 거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금리를 인상을 함부로 못하는 게, 지금같이 물가가 높아지면은 금리를 인상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게 경기가 좋아서, 경기가 호황이에요. 막 이리저리 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소비를 많이 하니까,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하게 되면 그래도 버티거든요. 좋거든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기업은 실적이 늘어나면서 금리 인상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다가 금리 인상까지 해버리면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또 불을 지피는 거죠.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오는 상당한 위험한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삼전 하이닉스의 여파에 말고 다른 영향에 의해서도 지금 시장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중요하죠. 요것도 이제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현재 주식 시장은 수급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를 달고 살짝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삼전이 만약에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 많이 빠질 수 있겠죠.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의 15%를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주면 얘는 더 빠져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현대 쪽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의 30%라고 하는데, 요구하는 게 이게 세전입니다. 세전.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이 15%, 30% 나오면 여기서 이제 세금 떼고 뭐 이것저것 띄면서 순이익이 얼마 나와. 거기서 또 월급을 주게 되죠. 급여 주고 또 운영비 들어가고 뭐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30%는 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건 회사가 버는 건 다 가져가겠다는 거죠. 이거는 15%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걸 또 법제화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주식이 오히려 계속 폭락할 수 있어요. 주주들은 뭡니까? 여기다 투자하는 이유가 있는데 노동자들한테 그렇게 많이 가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혹시 뭐 삼전 다니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아무튼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노동부 장관이 4시에 다시 결렬됐다가 4시에 다시 주관을 해서 노사 합의를 이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게 되면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오히려 반도체 디램 값은 더 상승하면서 더 이득을 볼 수 있고, 영업이익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쟁하고 있던 HBM 쪽도 이득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얘는 왜 떨어졌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불안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리나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도 이제 국채 금리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흔들려도 삼전 하이닉스가 좀 우리나라 주가를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밑으로 빠졌다가 얘들도 이제 파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제 파업을 마무리하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이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이런 곳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대차가 가야 현대모비스도 따라갈 수 있죠. 근데 얘는 왜 올랐냐? PBR이 0.99예요. 오늘 좀 빠졌을 때는 0.97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밑으로까지 떨어지면 파업은 결국 협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이런 모습 보이는 거고, HD 현대중공업 얘들 이제 파업한다고 했었죠. 영업이익의 30%를 달라. 에라이. 자,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이런 종목들은 저런 거에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삼전과 하이닉스의 수급이 빨려 들어가죠. 수급이 빨려 들어가고 삼전 하이닉스 떨어지니까 불안한 모습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지금 몸멍으로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제 전저점 부분.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의 움직임과 저 10년물 국채금리를 봐야 됩니다. 계속 보면서 판단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좀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AS 동서 저 외인들이 좀 계속 사고 있어요. 좀 방어주 차원에서 좀 올렸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음봉 나오면 기분 나쁘죠. 수급이 안 좋으니까 그냥 불안해서 이제 개인들도 팔지 않습니까? 이렇게 팔고 하이닉스가 좀 떨어지면 이렇게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떨어지면 이렇게 팔아가지고 삼전 하이닉스를 살 수도 있고 어쨌거나 지금 수급의 블랙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자, SND는 이거 설명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 자, LG 디스플레이 항상 이제 패턴을 보이는데 이런 패턴 항상 여기만 오면 빠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이 구간은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한다? 아니죠. 다시 상승할 수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좀 기대값이 있으니까. 근데 이 구간에서 떨어졌던 거는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HD 현대중공업 뭐 이런 데서 지금 파업 얘기가 나오니까 LG가 쭉 빠졌지 않습니까? LG전자도 그렇고 윗골이 쭉 달리면서 그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아직도 PBR이 1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이 종목은 낙담할 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달바 글로벌 다 시장 영향을 받는 거죠. 이렇게 현재 입출은 항상 우리는 추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21선을 일단 이탈을 했네요.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싸졌다 하고 매수할 수는 없는 구간인 겁니다. 지금 키움증권은 이탈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탈하면 아웃이다. 근데 얘는 다시 올라올 수도 있죠. 왜냐면 시장 흐름에 따라 가지고 변한 거니까. 자, 삼성 SDI 일단 21선 이탈했고요. 자, 필에너지는 삼성 SDI로 같이 보면 됩니다. 얘는 삼성 SDI하고 이제 필에너지는 이 정도 되면 다시 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소량 정도 접근해도 되는 자리로 보여지고 지금 차트들이 대부분 추세가 무너진 차트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게 TYM처럼 이렇게 더 빠지면 추세가 무너지는 거죠. 추세가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기가 좀 힘든데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양봉을 이제 이렇게 막 하다가 추세를 이렇게 빠뜨리잖아요.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올라가려고 하면은 특히 이게 거래가 생긴 구간에서는 이게 다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추세가 한번 이탈돼서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추세를 복구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야 돼요. 그만큼 종목에 대한 관심도 이 종목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하는 그런 기대치 그게 많아야 뚫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추세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저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 이탈, 추세 복구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 가구는 못 들어간다고 했었죠. 못 들어간다고 했었고 뭐 반복해서 얘기했죠. 우리 여기서 들어갔고 이만원 상승. 너는 많이 먹어서 좋겠다? 아니에요. 저는 한 요 정도면 만족합니다. 요 정도에서 저는 매도합니다. 여기까지 욕심 안 부려요. 제가 삼성전자 노도입니까? 이렇게까지 욕심 부리고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결국 지나보니까 여기까지 오더라. 뭐 이 정도면 잘 팔았다. 자, 성원산업은 항상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 가졌던데 여기고 많이 올라갔고 여기서 말씀드렸죠.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지면 자리 잡으면 다시 들어가자라고 했었는데 살짝 아래꼬리 달렸어요. 근데 아직은 만족스러운 아래꼬리는 아니다. 데드캣 바운스에요. 이런 걸 보면 데드캣 바운스.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얘는 우리 많이 먹었죠. 저는 한 요정도 중간 요정도에서 매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욕심 안 부려요. 저는. 왜냐면 종목 많잖아요.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마음 불안하게 여기서 불안하면서 불안하게 분봉 봐가고 보면서 초봉 1초 2초까지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눈알 빠지게 해서 뭐하러 여기 봅니까? 그냥 편하게 여기서 그냥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만 마음 편하게 이렇게 먹었으면 땡큐 아닌가요?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 차트쟁이도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공략하는지 이런 자리 한 요정도 자리에서 수급이 보고 거래량이 세게 밀려와 얘는 간다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고수고 저같이 좀 보는 사람도 좀 간은 작지만 간 작은 고수 뭐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여기를 잘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 잘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밑에서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심장 벌렁거려서 이런 데서 못해요. 잘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시초가 종가 보면서 아주 짧게 들어갑니다. 보유 시간도 길지 않아요. 길어봐야 10분. 이런 구간에서는 10분입니다. 10분, 15분, 30분 이상 끌면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봅니다. 자, GTC 이렇게 추세가 조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죽어가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자, 프로비스는 아직 괜찮죠? 거래가 터진 구간까지 거의 다 왔어요. 거래가 이제 이렇게 터진 구간 있죠? 이런 구간. 거기까지 오기 때문에 아직은 241선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외인들이 조금씩 사고 있죠? 떨어지면서 좀 사고 있고, 기간도 좀 받치는 것 같아요. 쟤들도 이제 과거에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갔었지. 여기서는 좀 재미있었지. 아, 이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추억 장사로 한 번씩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자, 우리도 그러면 추억을 되살리면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녹십자 홀딩스는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윗꼬리, 아랫꼬리가 이렇게 심하게 달린다는 건 이제 변동성도 심하지만은, 이게 자기들도 올리면서 뭐 이렇게 여기서 시황을 본 사람, 또 여기서 시황을 새롭게 본 사람, 각각의 위치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싸다, 이 정도면 괜찮게 먹었다, 그런 것들이 충돌하는 과정이라고 좀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뉴스가 이제 대형 뉴스가 아직 터지진 않았죠. 그래서 좀 더 뭔가 기대감으로 좀 있는 모습, 흐름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클래시스는 이탈을 했습니다. 아, 이거 슬프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탈을 했어요. 이탈하고 일단은 매도 처리하게, 이탈했으니까 이탈한 거 뭐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죠. 다시 좋아지면, 추세가 변해서 좋아지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거래가 실린 것을 깨고 내렸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올라오고 하면은 그만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수급 중요하죠. 근데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지금 계속 죽고 있습니다. 죽으면서 떨어지면 야금야금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 미칩니다. 살짝 양봉 주고 떨어지고, 살짝 양봉 주고 떨어지고, 이런 애들은 계속 떨어져요. 클래시스 일단 지울게요. 다 잘 가는 건 아니었죠. 두산 밖에 이렇게 추세에 죽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좀 더 보겠습니다. OCI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많이 죽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보려고 하면은,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괜찮은 흐름을 보여야 되지만, 아유, 얘 거래 터져버렸네 여기서. 그쵸, 거래 터졌죠. 근데 그거에 비해선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어요. 얘가 이거를 뚫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만큼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쏜다 하면 아직도 PBR이 0.89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아직은 섣불리 들어가기 힘들다 라고 근데 이제 외인들도 좀 사고 있죠. 좀 떨어지니까 기관도 좀 사고 있고,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지들이 쏴서 올리면은 여기서 물렸던 개인들이 물량 쏟아낼 것 같으니까 못 올리는 거죠. 아주 야군 놈들입니다. 아주 야갔어요. 그러니까 외인 기관도 차트 보고 거래량 보면서, 아, 여기 개인들이 얼마나 물려 있을까, 요거 계산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하는 거고, 삼성전기는 그냥 추세만 보고 좀 더 떨어지면 본다고 했는데, 아직은 추세가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이제 추세가 죽지는 않은 거죠. 그쵸? 보시면 들어가지 못하지만 추세는 아직 죽지는 않았다 보여주고, 자, HMM도 그렇고 힘이 없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제 얘기는 왜 그런지. 가비아, 에커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이 좀 크겠죠. 테크닉도 마찬가지로.